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청부고발의 실체는 윤석열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청부고발 사건이 완전히 묻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화천대유 이런 걸로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이 청부고발 사건은요, 검찰이 야당과 손을 잡고 선거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이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묻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과 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 청부 고발 사건보다 대장동 의혹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적폐 카르텔들의 프레임 전환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낙연 측이죠. 이낙연 측에서 청부 고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이거든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범죄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측은 이재명 때리기 말고는 관심이 아예 없어 보이죠.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장동 의혹만 계속 거론을 하다 보니 이런 국기문란 범죄 사건이 묻힐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작은 언론이 있으니 바로 뉴스버스. 이 뉴스버스에서 고발 사주의 실체는 분명하다. 윤석열 지시 규명될 가능성 높아. 이런 제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청부 고발, 이 사건은 윤석열이 지시했을 수밖에는 없다. 윤석열이 연루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이 지시했는지 또는 인지했는지 여부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연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윤석열이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본질은 검찰과 야당, 국민의힘이 서로 손을 잡고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 윤석열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이 문건을 주고받은 게 있다고 한들 총장 결재받고 합니까? 이렇게 윤석열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말대로 검사가 위법적인 일을 하면서 결재받을 일이 없으니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을 리 만무한 거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의 속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언뜻 검찰총장과 일반 검사의 관계를 떠올려 윤 후보 발언을 수긍할 수도 있다.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손준성이에요. 하지만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의 속성을 잘 아는 검사들은 단순히 관리 책임 정도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31일 MBC는 저녁 7시 50분쯤 채널A 기자가 윤 총장의 측근 검사장 한동훈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며 소위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이 보도 직후부터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4월 3일까지 손 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대검 대변인 권모 검사 등 3인의 단체 카톡방 대화는 무려 128회였다. 자, 작년 3월 31일 MBC가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까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그리고 대검 대변인 그리고 한동훈 검사 이 3명의 단체 카톡방에서 128회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3일 동안 윤석열과 한동훈의 통화 횟수는 40회에 달했다. 카톡방 참여자 3명 가운데 2명이 고발사주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다. 이런 정황상 MBC 보도에 대한 대응 논의가 이루어졌을 3인의 대화방이야말로 고발사주 사건에 스모킹건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동훈의 아이폰 잠금 해제와 포렌식에 다시 집중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자, 이야기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시죠? 자, 이걸 표로도 정리를 해놨네요. 3월 31일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하자 윤석열 한동훈 통화 11회, 한동훈 손준성
그리고 대검 대변인 카톡 53회. 4월 1일에 대검은 법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한동훈 통화 12회, 한동훈 손준성 대검 대변인 카톡 45회. 4월 2일에 추미애 장관이 진상조사 대검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자 윤석열 한동훈 통화 17회, 한동훈 손준성 대변인 카톡 30회. 4월 3일 추미애 장관 예외 없이 원칙대로 조사하라 지시가 나오자 손준성 보냄으로 1차 고발장 발신. 이게 고발사주의 그 고발장을 김웅에게 보낸 날입니다. 4월 6일 대검 감찰부장 진상확인계획 검찰총장에 보고를 하니 윤석열 한동훈 카톡 29회. 4월 7일 대검 감찰부장 감찰 개시 검찰총장에 통보하니 윤석열 한동훈 카톡 40회 메시지 50건. 그리고 4월 8일 손준성 보냄으로 2차 고발장 발신.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 우리 이진동 기자님. 이야기가 딱 나오잖아요.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유시민을 엮어서 선거 개입을 하려는 것이 딱 걸리자 윤석열과 한동훈은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한동훈은 손준성과 대검 대변인과 단톡방을 열어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윤석열은 한동훈과 직접 통화한 것 말고는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한동훈이 손준성과 대검 대변인과 단톡방을 만들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손준성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예전 범정, 지금의 수사정보정책관, 그리고 검찰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 한동훈은 이 두 사람을 모아서 단톡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손준성과 대검의 대변인은 왜 한동훈과 이 검언 유착 보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을까? 수사정보정책관과 대검 대변인은요, 검찰총장의 수족들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윤석열이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손발 역할을 하는 직책이고, 대검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입의 역할을 하는 직책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직접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손준성과 대변인을 모아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죠. 이건 한동훈의 핸드폰 포렌식만 되면 모든 게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윤석열이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자, 검찰의 청부 고발 이 사건은요, 한동훈과 채널A가 유시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선거에 개입을 하려다 딱 걸리자 이걸 무마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자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역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검찰 권력이 윤석열 개인이나 그 측근들 이들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검찰 권력의 사유화가 포착됐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중대 범죄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 언론이 프레임을 바꿔서 어떻게든 이걸 묻으려고 할 때 민주당이라도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낙연 측은 이젠 더 이상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거기가 아니에요. 추미애 전 장관은 이 청부 고발 사건을 검찰 쿠데타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바꾸려고 한 것, 이게 바로 검찰 쿠데타다. 이런 설명입니다. 맞는 말이죠. 검찰 쿠데타예요. 이 고발 사주 사건, 청부 고발 사건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공수처도 수사에 들어갔고 대검도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진다면 이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조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충 하고 덮겠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을 겁니다. 적폐 카르텔들은 여전히 힘이 강력합니다. 이 힘을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딱 이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대장동이니 화천대유니 이런 거 이제 신경 끄십시오.
청부 고발 사건 누가 한 거냐? 국민의힘은 어디까지 가담한 거냐? 이런 부분에 계속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할 겁니다. 김웅 한 명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거 우리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고발 사주, 청부 고발, 검찰 쿠데타,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 꼭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부 고발 사건으로 다시 끌어들여야만 합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